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드론이 있는데요. 자폭 드론입니다. 이 스타트업 업체에서 새로 개발한 최신형 드론인데, 자, 제가 봤을 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이 자폭 드론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끝판왕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와, 이런 거 우리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성능인데요. 어떤 자폭 드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헬 캐논, 급조 포병 무기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소식에서부터 존스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항하는 군함, 내항선 등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존스법이죠. 그 존스법을 고집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해군 LUSB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리아 반군이 일명 지옥의 캐논으로 불리는 급조 포병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박격포를 개조해 가스통을 날려보내는 무기인데 사실상 열압력탄 같은 효과를 발휘해 단 몇 발로도 닫힌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러시아군은 소총을 집어던지고 도망쳤지만 결국 살해됐는데 우크라이나군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받고 싶다면 장병들에 대한 국제법 교육부터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1950년대 후반부터 도입한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또 개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영항공기 제작사 UAC가 기존의 투폴레프 95 MS를 개량한 투폴레프 95 MSM 모델을 처음 공개하고 기존의 폭격기 전력을 대상으로 성능 개량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한 요격 드론 히치하이커가 우크라이나 현지 평가를 완료하고 인도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대량으로 날리고 있는 샤히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히치하이커 드론은 사실상의 지대공 미사일 용도로 개발된 지대공 드론인데요. 과연 이 드론이 어느 정도의 요격 성과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존스법을 고집하며 미 해군 전력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미 의회가 이번에는 해군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무인 함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와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해군의 대형 무인 수상함 LUSB가 지나치게 크고 미사일 부족 문제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 박격포인데요. 한 120mm 정도의 구경으로 보이는 박격포죠. 자, 동영상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박격포에서 뭔가가 날아가는데 프로판 가스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로 가스레인지 연결해서 밥 해 먹었죠. 이걸 날려보내고 빌딩 저기 그냥 터지니까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가스통을 날려보내는 일종의 열압력탄인데 캐논은 아니죠. 캐논은 이제 직사, 평사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곡사각이기 때문에 캐논은 아닌데 그래도 뭐 그냥 헬 캐논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 무섭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노란 닥치 우리가 굉장히 큰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드론들이 여러 대가 지금 이 병사를 조롱하고 있죠.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탄이 다 됐나 봅니다. 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드론을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 병사가 드론을 향해서 총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드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사를 괴롭히다가 때립니다. 그래서 폭발했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또 가서 누워 있는 그 시신으로 보이는 병사에게 또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2번 폭발을 했는데, 자, 제네바 협약 위반이죠. 지금 전투 의지를 상실한 포로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조리돌림하며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네바 협약에 시신에 확인 사살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하는 그 모습.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이걸 은닉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볼 때 자, 우크라이나 애들 뭐 하는 거야? 나쁘네. 라는 반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이
병사들에 대한 정훈 교육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의 3대 폭격기 중에서 또 큰 폭격기 중에 투플레브 95 베어 폭격기죠. 자, 이걸 이제 MS 버전이 있는데 이걸 또 MSM 해서 한 번 더 또 개량을 했다라는 건데, 이 개량은 일단 엔진을 교체해서 소음, 진동을 절반으로 감소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음이 엄청 커요. 왜냐? 동축 반전입니다. 우리 카모프 52 헬리콥터가 동축 반전 아닙니까? 네, 뭐 잘 안 되네요. 이 로터가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카모프 32 같은 이런 불 끄는 헬기들 많죠, 산림청에. 그런 거 날아가면 소리 딱 들면 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멀리서 들어도 이거 카모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중고음의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UH-60 블랙호크 같은 경우는 중저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축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것도 4개나 붙었는데. 그래서 이 베어 폭격기가 날아가면 40km 밖에서도 이 폭격기의 소음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진동 및 소음을 절반으로 감소시켰다고 하니까 한 20km 밖에서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정석 칵핏을 디지털화 시켰다라는 거고, 글로나스 항법 장치, 글로나스 항법 장치를 이제 답니까? 그리고 신형 레이더 뭐 등등 보강을 했다라는 건데, 딱히 뭐 대단한 개량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미국이 히치하이커라는 여격 드론을 만들었는데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쏘면서 이걸 락온을 하는 거예요. 딱 찍어주면, 자, 이 드론에 레이더가 달린 게 아니고 그 지상 통제소에서 레이더를 딱 감지해서 딱딱 찍어주면 얘는 찍어주는 대로 날아가서 타격을 합니다. 날려보내고 다른 거 또 날려보내면서 딱 찍어서 날려보내고, 이렇게 동시 교전 능력도 있고, 가격도 안 밝히면서 굉장히 싸다고만 밝혔어요. 아주 효율적인 드론 같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200km, 그리고 속도는 450km 시속.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폭 드론이 100에서 150km, 빨라야 200km죠, 속도가. 그걸 450km의 속도로 빨리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이제 이런 요격 드론인데, 미사일보다 더 좋답니다. 요격 성공률이. 그리고 가격이 아주 싸니까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우리 뭐 한국의 중소기업들 훌륭한 데 많으니까, 이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메인 뉴스도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이제 드론 시대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니까 우리 군도 지금 드론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업체 중에서, 또 방산업체를 꿈꾸는 스타트업 업체 중에서 이런 것들, 또 오늘 메인 뉴스에 나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존스법, 우리 한국의 조선 매출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이 존스법 때문에 안 되죠. 이 존스법을 고집하는 2명의 의원이 있어요. 왜? 자기 지역구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잭 리드라는 사람이고, 이 잭 리드는 자신의 지역구에 중소조선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소조선소에 완전히 그냥 보조금 폭탄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고, 존스법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 수리하는 MRO 사업 그거 수주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로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잭 리드, 그리고 로저 위커, 이 사람은 미국 미시시피주 상원 의원이고, 아까 잭 리드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상원 의원이에요. 미시시피주에 미국 해군의 최대 조선소인 헌팅턴 잉글스 조선소가 있죠. 이 조선소가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오직 헌팅턴 잉글스, 여기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뭐 거기 유리한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요. 그래서 헌팅턴 잉글스 조선소가 일부러 용접 불량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많은 지원금 줘 뭐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둘이 자, LUAV, 그러니까 라지 큰 사이즈의 USB 무인 수상함, 이 사업 하지 마 라고 한 겁니다. 4,000톤짜리인데 야, 4,000톤짜리에 미사일 어떻게 다 계속 보급할래? 좀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비효율적이다. 500톤짜리로 가라, 500톤짜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톤짜리로 가면 잭 리드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중소조선소에도 만들 수 있고,
또 4,000톤짜리 당연히 비용이 비싸겠죠. 근데 이건 군함이 아니고 그냥 무인 무기예요. 그래서 존스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인 무기니까 이건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죠. 그냥 물에서 작동하는 무기일 뿐이죠. 이 전체가. 사람이 안 타니까. 그래서 이거 존스법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참 기가 찬 그런 현실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한다던 드론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미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고 최소 4,000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데 해당 드론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러시아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드론 제조업체 헬싱이 독일 정부 의뢰를 받아 신형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 중이며 곧 첫 번째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각 12월 3일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드론 지원 계획에서 정체가 공개된 드론의 이름은 HX2인데요. 이 드론은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스템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작사 측은 이 드론이 시속 220km의 속도를 내면서 100km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일반 고정 표적은 물론 전차나 장갑차도 파괴할 수 있도록 특수 탄두를 내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드론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협동 교전 기능입니다. 이 드론은 간단한 제어 시스템만으로 운용을 통제해 군집 드론으로 운용할 수 있고 AI를 이용해 적의 극심한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식별하고 다른 드론들과 협력해 다양한 전술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전자광학 카메라와 열영상 센서를 탑재해 정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작사는 이 드론이 적진 상공에서 배회하다가 목표물이 식별되면 공격하고 적의 전자전으로 인해 통제소와 교신이 끊어져도 자율적으로 적을 찾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트북과 전용 안테나를 휴대한 보병 한 명이 여러 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제작사 측은 이러한 성능이 우크라이나군의 분대급 이하 제대에 수십 킬로미터 밖의 중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 인공지능 드론을 초도 물량으로만 4,000대 이상을 보낼 예정이고 추가 지원도 추진 중인데요. 기존 FPV 드론을 압도하는 성능의 이 AI 드론이 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네, 4,000대 넘는 물량이 초도 물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간다 이거죠. 일단 독일이 주고 영국도 줄 거다. 그리고 더 많이 준다 라는 건데 자, 일단 란셋 드론이나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좀 생겼어요. X자형으로 날개가 있고요. 그 뒤에 또 X자형으로 해서 로터가 또 뒤에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이런 형상이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센서가 있죠. 네,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달렸겠죠. 자, 이런 건데, 덩치가 그다지 안 큽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정도 덩치니까 그다지 큰 덩치는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스타트업 업체, 이 드론을 만든 스타트업 업체의 사장,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 국방부 장관, 네. 그래서 괜찮네 하고 지금 시연을 했던 그 영상인데, 자, 동영상 보시면서요. 일단, 여러 대를 한꺼번에 날려도 자기네들끼리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 해군의 강력한 대함 미사일인 LRA-SM처럼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야, 저기 방공무기 있잖아. 피해가자 해서 회피 기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0대 띄웠어요. 30대 띄워가지고 사거리가 100km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자, 저 한 30km 전방에 북한군 기계화 부대가 기동하고 있어. 여기에 전차 10대, 장갑차 20대로 이루어진 한 개 대대가 지금 이렇게 기동을 하고 있는데 저걸 때려 부숴야 돼. 이제 정찰 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폭격을 하든지 포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동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30대라고 알았어 해서 30대의 이 드론을 쫙 날려보내는 거죠. 동영상처럼 쫙 날려보내면 가다가 방공무기 야, 피해가자. 피해가고 자, 나는 1번, 2번, 3번 알아서 이제 돌입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퍼레이터가 전부 다 이제 지정해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적의 기계와 대대를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통신을 재밍을 할 수 있겠죠. 드론 잼어 가지고. 그래서 통신이 끊어졌어. 그러면 애초에 받은 명령, 자, 이번 임무는 적의 기계화 부대를 경멸시키는 거야. 기계화 대대를 경멸시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타겟은 전차야. 전차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격표적이 장갑차. 자, 그러면 지금 통신이 끊어졌지만 우리끼리는 통신이 되니까, 자,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해서 이제 자,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 전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스타트업 업체가 만들었고, 가격도 크게 안 비싸니까 한 번에 지금 4,000대를 초도 물량으로 준다고 하는 거죠. 자, 꽤 괜찮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병사 한 명이 트럭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러 대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처럼 지금 병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기술은 많고 자본은 되는 이런 나라가 금상첨화인 이런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전자 그런 중소기업들 이런 거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 우리 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거인이 한번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굵직굵직하게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드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전자업체들 또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런 획기적인 AI 바탕의 공격 드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000대 일단 초도 물량 주고, 영국도 주면 더 많고, 초도 물량 4,000대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 사실 지금 기계화 부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을 향해서는 정말 대단한 공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